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보실 수 있으신가요? 손으로 어디든 잡지 않고 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이셨다면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근육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소리 없이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힘이 안 날까? 왜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피곤할까?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에 등산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세부터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73세 현역 내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하루 8시간씩 진료를 볼 수 있는 비결,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63세 때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인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근육량을 측정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험한 방법, 그 결과 지금은 50대보다 더 건강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 보러 갔다가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신 적, 예전에는 가뿐했던 김장이 이제는 너무 버거워진 것,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한 것,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감 소증의 신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병뚜껑 여는 게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무거운 냄비 들기가 버거우신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오신가요? 이 모든 게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근육감 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근육감 소증인지 아는 분은 10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로는 근육감 소증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78세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점점 기력이 떨어지셨는데 병원 여러 곳을 다녀도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근육감 소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거죠. 다행히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신다면 석 달 안에 20대의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 82세 할머니 한 분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치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단백질 상식, 그게 틀렸다면 어떨까요? 계란 하나 먹고 오늘 단백질 충분히 먹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곧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유약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20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젊은 사람의 절반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요?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요. 둘째,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셋째, 장 점막이 얇아집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 점막이 노화되면서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먼저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죠. 30세부터 우리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매년 3%씩이요. 10년이면 30%, 무려 3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팔뚝 굵기를 한번 보세요. 예전과 똑같으신가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살을 뜻하는 사르코와 부족을 뜻하는 페니아가 합쳐진 말이죠. 이 근육감 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뇨병 위험이 2배, 심장병 위험이 1.5배,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단순히 움직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고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며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을 고생하시는 분들,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런 보호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줄고 결국 혼자서는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1세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급격히 근육이 줄어들었는데요. 처음엔 그저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를 안으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고 그 후로는 손자를 안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약해? 라는 손자의 말에 너무 속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3개월 실천하신 후 지금은 손자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일 겁니다. 바로 멸치입니다. 에이, 멸치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마른 멸치 100g에는 무려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소고기의 3배입니다. 멸치가 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을까요? 멸치는 통째로 말리면서 수분이 빠지고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멸치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멸치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75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셨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다녀도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멸치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2달 만에 계단을 뛰어오르시더라고요. 비결이 뭘까요? 사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멸치를 싫어하셨습니다.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멸치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후 믹서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라고 했죠. 국이나 나물에 뿌려 드시니 비린내도 없고 고소하기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멸치 가루를 챙겨 드신답니다. 멸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합니다. 우유의 5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멸치에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간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멸치를 꾸준히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멸치의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멸치를 잘못 드시고 있습니다. 국물용으로만 쓰고 건더기는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다 버리는 거예요. 멸치는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뼈째 먹는 게 중요해요. 멸치를 고르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은빛이 나는 싱싱한 멸치를 고르세요. 누렇게 변한 멸치는 산패된 것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멸치보다는 중간 크기의 멸치가 영양소 밀도가 더 높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국 건강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 다시마 환 만드는 법입니다. 재료는 마른 멸치 200g, 다시마 50g, 검은깨 30g입니다. 먼저 멸치를 살짝 볶아서 비린내를 없애세요. 다시마는 가루로 만들고 세 가지를 믹서에 갈아서 꿀이나 조청으로 반죽해 동그랗게 빚으면 됩니다. 하루 3알씩, 식후에 드시면 한 달분 단백질 보충이 완성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개발한 것인데요.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84세 최할머니는 이 환을 3개월 드신 후 골밀도가 15% 증가하셨고 근육량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한 건 20년만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음식은 더욱 놀라우실 겁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일반 콩보다 단백질이 40%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은 콩 한 컵에는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검은 콩의 검은색은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세포의 손상을 막고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안토시아닌이 이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검은 콩을 즐겨 먹는 거예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운동선수들이 검은 콩을 즐겨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갱년기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호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검은 콩의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생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의 사포닌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줍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이 여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오후가 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대요. 그런데 검은 콩을 매일 드시기 시작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달 만에 활력이 돌아왔고 지금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다니신답니다. 사실 이 여사님은 처음에 콩은 배에 가스가 차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후 압력솥에 삶을 때 생강 한 조각과 대파를 넣으면 가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했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매일 검은 콩밥을 드신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콩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콩을 하룻밤 불린 후 압력솥에 삶는 겁니다. 삶은 콩은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을 볶아서 차로 마시면 구수하고 든든합니다. 프라이팬에 검은 콩을 약한 불로 15분 정도 볶은 후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이 차는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메추리알입니다. 계란보다 작지만 영양가는 훨씬 높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계란의 5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메추리알의 진짜 비밀은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콜린은 뇌 신경전 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메추리알 5개에는 하루 필요한 콜린의 5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리알을 꾸준히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메추리알은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하루 5개까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메추리알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셀레늄과 리보플라빈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메추리알을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79세 박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추리알을 매일 3개씩 드시기 시작한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신문 읽기와 독서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메추리알을 드시기 시작한 후 기분이 좋아지셨대요.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약 없이도 밝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메추리알의 비타민 B군과 트립토판 덕분입니다.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메추리알 장조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추리알 30개를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간장, 물, 마늘, 양파를 넣고 졸입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을 넣으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니 한 번에 만들어두고 매일 3대 5개씩 드시면 됩니다. 메추리알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메추리알 2대 3개를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메추리알을 드시면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특히 삶은 메추리알에 소금 대신 참깨를 뿌려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음식은 우리가 늘 먹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김입니다. 알은 김 한 장에 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겨우 2g 하실 수 있는데요. 김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90%가 넘습니다. 일반 육류가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수치죠. 김이 왜 이렇게 흡수가 잘 될까요? 김은 세포벽이 매우 얇아서 우리 몸이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의 단백질은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상태라서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김에는 비타민 B12가 육류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이 김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피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김을 매일 먹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김의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제가 아는 81세 최할아버지는 매일 김 5장씩 드시는데요. 이분의 혈관 나이가 60대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할 때마다 의사들이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김이요라고 대답하신대요. 사실 최할아버지는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셨는데 특히 김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벽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손자와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셨다고 합니다. 김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소금을 뿌린 후 약한 불에 구우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여기에 깨를 뿌리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을 활용한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김 부각 만들기입니다. 찹쌀풀을 쑤어서 김에 얇게 바르고 참깨, 들깨를 뿌린 후 말려서 튀기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김 부각은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한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특히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조미김은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무조미 김을 사서 직접 구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은 습기에 약하니 밀폐용기에 보관하시고 한번 개봉하면 일주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을 보관하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김을 한 장씩 떼어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바삭하게 유지됩니다. 먹을 때는 그냥 꺼내서 바로 드시면 돼요. 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실수,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 보충한다고 하루 종일 고기만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은 거르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것 말입니다.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보충제도 좋지만 자연식품에는 보충제에 없는 수많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등이 함께 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일 겁니다. 바로 팥입니다. 팥죽은 동지에만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팥이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삶은 팥 한 컵에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팥은 사포닌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팥의 진짜 매력은 칼륨입니다. 팥에는 바나나의 3배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부종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팥을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한 팥의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를 도와서 피로를 풀어줍니다. 특히 팥의 놀라운 효능은 부종 제거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아침에 얼굴이 붓는 분들에게 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거든요. 팥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과 카테킨입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팥을 자주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정 할머니는 심한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는데요. 팥물을 매일 드시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부종이 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꿈도 못 꾸셨죠. 그런데 팥물을 드시면서 일주일 만에 부종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예전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팥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팥 한 컵을 깨끗이 씻어서 물 5컵과 함께 끓입니다. 팔팔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간 더 끓이세요. 식힌 후 물만 따라내서 하루 3잔씩 드시면 됩니다. 남은 팥은 죽이나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팥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면 선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팥가루에 현미가루, 검은깨를 섞어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완벽한 단백질 보충 음료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됩니다.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한 끼에 30g 이상은 흡수하기 어려운데 60세가 넘으면 20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 끼에 스테이크를 200g씩 드셔도 실제로 흡수되는 단백질은 2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김치,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을 곁들여 드세요. 반대로 커피나 녹차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 식사 후 1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 거죠. 운동과 단백질 섭취의 관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를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꼭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멸치 한 줌이나 삶은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단백질 부족이 노년기 건강 문제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신다면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6세 안 할아버지는 작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이 나이에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안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매일 드시면서 재활 운동을 하셨고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3km씩 걷기 운동을 하신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평균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악력은 20% 강해졌으며 보행 속도는 30% 빨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낙상 위험이 5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채널의 멤버가 되시면 매주 건강 레시피와 운동법을 독점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하면 좋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멤버분들께는 제가 직접 개발한 100세 건강 식단표를 보내드립니다. 이 식단표는 하루 3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간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단표를 따라 하신 분들은 병원 갈 일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85세의 보디빌더가 된 할머니도 있고 90세의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음, 체력,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건강만큼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8시간씩 환자를 봅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축구를 하고 아내와 등산을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을 10년째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세에도 근육은 자랄 수 있고 100세에도 뼈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멸치 한 줌, 검은콩 한 컵, 메추리알 3개, 김 5장, 팥물 1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7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말고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들도 이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함께 건강해지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3개월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손주들과 축구하는 할아버지, 등산 동호회 리더가 된 할머니,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5가지 음식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꼭 먹어야 할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사랑이며 이 사회의 어른이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